안녕하세요. 오늘도 과몰이 최작입니다. 이번에도 영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18기 영숙을 지켜보면서 영숙은 그게 크든 작든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영숙은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거짓말이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너무 큰 나머지 그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는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얽힌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에피소드 모두 상철과 연관이 있네요. 뜯어보자. 영숙이 낯설에서 했던 대표적인 거짓말 중 하나는 바로 첫 데이트 선택입니다. 누가 봐도 온리원 영수인 상황에서 마음에도 없는 상철을 선택했죠. 영숙은 이때 상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원래 1순위가 영수고 2순위가 상철이었는데 영수한테는 여자들이 너무 몰릴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대화를 제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상철을 택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상철이 2순위였다는 말은 자신의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급조해낸 또 다른 거짓말이었죠. 영숙에게 상철은 순위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남자였을 겁니다. 그럼 이때 영숙은 왜 상철을 선택했느냐? 저는 상철이 영수로부터 가장 멀리 서 있는 남출이어서 선택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마 영수가 보이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선택할 자신은 없다 보니 가급적 영수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철을 선택한 것이죠. 게다가 영숙은 자신이 저지른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성실히 감당할 준비마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철을 선택한 순간부터 말을 제대로 못해 어버버거리고 상철과 데이트를 하는 내내 시종일관 뚝딱거립니다. 그리고는 상철과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직후부터 상철에 대한 험담을 시작하죠. 상철은 자기가 한 정직하지 못한 선택의 피해자일 뿐인데 왜 영숙은 도리어 상철을 험담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건 상철이 자기가 한 거짓말의 산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영숙과 데이트를 하는 동안 그럼 나한테 오면 안 됐던 거 아니냐라든가 영수가 1픽인데 그쪽으로 여출들이 몰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온 거냐 등등 영숙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 영숙의 표정을 보면 거의 체할 것 같은 표정이죠. 결과적으로 이 데이트를 통해 상철은 영숙의 어설픈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지만 정작 영숙은 전곡을 찌르는 상철의 말에 긁힐 대로 긁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기도 했겠죠. 혹시나 상철을 통해 자신의 정직하지 못한 선택에 대해 뒷말이 나진 않을까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영숙이 데이트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상철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상철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딴에는 미리 손을 쓴 것이죠. 아마도 영숙은 상철을 볼 때마다 자신의 거짓말이 떠올라서 그 불쾌감에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상철이 점점 더 싫어졌을 겁니다. 또 다른 악행을 불러온 영숙의 두 번째 거짓말은 상철과 사진 데이트를 할 때 했던 거짓말입니다. 사진 데이트까지 포함해 영숙과 무려 세 번째 데이트를 하게 된 상철은 이제는 뭔가 판가름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지 현재 영숙의 마음이 어떤지를 묻습니다. 아직도 영수와 5대5인 거냐 시원하게 까놓고 물으면서 자기도 확신이 필요하다고 영숙을 채근합니다. 그러자 영숙은 정말 모르겠다고 답을 합니다. 이에 상철이 아직도 모르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한 번 더 채근을 하자 영숙은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으면서 오늘 저녁까지는 도가 되든 뭐가 되든 결정하겠다고 답을 미룹니다. 아마도 이 순간 영숙은 자신이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상철의 질문에 모르겠다는 답을 함으로써 자기가 상철에게 오해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굴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어장관리녀란 오명을 쓸 처지가 됐으니 어떻게든 이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갑자기 상철에게 고백할 게 있다고 하면서 아주 뜬금없이 방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상철이 방에서 얘기하자고 할 땐 외간 남자랑 어딜 방에 들어가냐고 얘기했는데 영수랑은 사실 방에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영숙이 생각했을 때 나중에 상철에게 들통이 날 수도 있는 어장관리는 그것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영숙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할 상철의 마음 따위는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는 거짓말을 하면서 어장관리를 한 그런 여자가 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였으니까요. 실제로 영숙은 상철에게 영수와 있었던 방 얘기나 스킨십 얘기를 사실대로 고백함으로써 자기는 더 이상 어장관리녀가 아니라고 합리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철이 어장관리를 당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당당했던 것이죠. 상철과의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 그걸 가지고는 어장관리라고 할 수 없을 테고, 자기는 상철에게 영수와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히 얘기했으니 어장관리를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런 얘기까지 했겠냐며, 그러니 어장관리가 아니라는 기적의 논리로 스스로를 무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상철도 영숙의 그 기세에 꺾여 금방 꼬리를 내렸던 것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8기도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18기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자기 반성보다는 제작진을 탓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남탓 기수라는 오명까지 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수는 참 재미없게 시작했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빌런이 등장하면서 화제성과 시청률을 모두 잡았던 그런 기수였던 것 같습니다. 뒷담화의 여왕 영숙을 비롯해 간제비 영수, 플러팅 장인 영자, FT 아일랜드 옥순, 두말하면 피곤한 광수까지. 어디서 저렇게 막상막하의 빌런들을 다 데려왔을까 싶을 정도로 다시 한번 남규용 PD의 안목이 존경스러워지기까지 하는 기수였는데요. 그러다 방송 막판에 가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코 저들이 특별하거나 남규용 PD의 안목이 특별한 게 아니라 어쩌면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관조적 성찰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저는 남편한테 빌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몰입 한 줄 평.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빌런일 수 있다.